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어제는 국회 뭐 국조 특위에 가가지고 또 뭐라고 막 하고 오늘 또 여기 헌재 와가지고 또 여의도에 갔다 헌재 갔다가 뭐 요즘 바빠요 장군들. 그분은 첫 출연은 저 야당 의원 개인 유튜브였죠. 유튜브 방송부터 나갔어요. 예, 처음에 예. 계엄 선포 이후. 그래서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던 사람. 예,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현역 그 당시 중장 네, 별 3개면 예, 그 굉장히 더군다나 특전사령관은 아마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군 부대를 그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데 그것이 무슨 국회에서 정말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 그 개인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당 의원은 거기에다가 공익 신고자 지위를 부여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즘도 김병주 의원하고 뭐 개인적으로 오야분 꼬분 이런 관계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김병주 의원이 군 선배인 거는 사실이지 뭐 않겠습니까? 사령관할 때 참모장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네. 뭐 여러 가지 논란만 있지만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군인들이 보통 다 저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육군에서 복무한 네. 사람인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별 하나 뜨면 온 부대가 전부 시끄러운 아니 정도였는데 일반 병사들은 별 구경 못하고 제대할 때 많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별단 차 가는데 격리 안 했다고 영창 갈까봐 떨기나 했지. 근데 저 특전사령관께서 왜 저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분 뭐 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하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 내용 또 국회에서 증언하는 내용 또 수사기관에서 무슨 진술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 들으면 하여튼 저분이 정말 진실로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네. 좀 약간 가공이 된 것인지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어쨌든 좀 진중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쪽에 회유를 당했다. 그래서 뭐 박선원 의원한테 메모를 그건 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전사령관이 방금 말씀하신 김병주 의원이 하는 그 유튜브에 나가갖고 마치 선생님한테 불려온 초등학생처럼 아주 겁먹은 표정으로 뭐 이렇게 일문일답하는 걸 보고 참 많은 분들이 혀를 차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아마 오후 2시부터 한다고. 오후 2시 예. 오전은 이제 그 707 예. 특임단장. 예, 부대장이고 근데 하여튼 우리 그 군의 군을 보는 든든함 네. 그리고 군을 보는 그 강군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똥벨 그러는데 이게 정말 군인의 명예를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예전에도 국회에서 그 이 계급장 4개, 3개씩 붙인 장군들 불러다 놓고 일어서 앉아 그러고 뭐 손 들어보라 하고. 그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도 네. 이제 예결위원장 하면서 네. 군 예산과 관련해서 육군 참모총장께서 오시기도 하고 네. 또 그 많은 장성들이 설명도 하고 했지만 저는 저도 장교 출신인데 그 네. 옛날의 그 군대 분위기 그런 의미에서 그 장군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것까지 말씀하시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관 보내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의 그 위상과 존경심을 잃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 특수전 사령관께서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무슨 뭘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보면 우리나라 군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네. 솔직히 좀
저희는 이미 기성세대가 돼버렸고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참 그렇지만 마음 같아서는 총 들고 나가 싸우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군대를 보는 적국이 어떨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그 북한 병사들이 무슨 거의 총알바지가 되고 포로로 되느니 자포가라 해서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수리탄 자포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네. 그건 더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군은 강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한마디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장면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군인으로서 평생 복무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그것을 비난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보여준 이 태도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도 뭐 군대 하여튼 그 철책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그 봤을 때 이 자신들이 그 최정점에 있는 사령관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숫자상으로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국회의원은 한 15만 명이 뽑았다면은 육군 참모총장은 자기 예하 장병들이 50만 이쯤 될 수가 있잖아요. 육군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별 네 딸 아유 육군 대신 참모총장 그러면 저는 군 생활할 때 그분들은 저 구름 위에 계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텔레비전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참 겁먹은 표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대령 계급의 아까 말씀하신 707 책임단장 김현태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막 그 헌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곽종근에게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한겨레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 뉴스입니다만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 의원 끌어내려 사령관 지시 우리 부대원들에게서 들었다. 뭐 이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서로 굉장히 극과 극의 지금 증언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 우리도 더 답답한 심정인데요. 근데 어쨌든 김현태 그 팀장, 단장, 김현태 단장 이분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국회를 방어하는 것이고 민간인의 그 국회 그 저 어떤 난입 이것을 막는다는 개념 아마 군인들이 이제 작전 개념은 원래 그랬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약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은 어쨌든 150명 과반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 하소연하듯이 했다. 그런 이야기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별 3개가 그 이 저 대령한테 사정하듯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상황을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이 뭐 4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 그건 누구한테 했느냐. 뭐 하여튼 이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수미일관하게 맞출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 능력 있는 자료 그러니까 증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증언이 있으면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앞으로 사령관들이 그냥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검찰은 이 내란죄의 혐의를 두고 내란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을 한 데 대한 답변만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데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 신문을 보장하면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행한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된 그런 그 진술 조서 내지 피의자 신문 조서도 보충적인 자료가 되는데 이런 것을 모두 갖다 놓고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다만 이 과정이 초기 단계에서는 뭐 야당이든 언론이든 그냥 윤 대통령은 이건 무조건 내란죄는 100%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야당에서는 아예 뭐 내란 수계 또는 거기다가 내란 동조, 내란 공범 이렇게 막 더 씌워서 네. 따박따박 탄핵을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진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도 그렇고 네. 일반 여론도 그렇고 네. 뭔가 크게 지금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변화는 사실은 일반 여론의 변화부터는 네. 공수처에서 처음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고 저는 엄청 오랫동안 주장도 했고 예.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도 동조를 하고 나섰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벌인 이 반 헌법적 내지 이 법률 위반적 행위가 결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각성을 시켜주고 일깨워줬는데 거기에 법원이 또 같이 동조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 일반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 증언들 네. 이런 것도 보충적인 그 방향 제시 등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윤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인데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나 또는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가장 혐의에 근접하는 몇몇 구절의 진술만 네. 뽑아내서 공개를 하니까 이건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이 진술이 다른 것은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느냐를 또 찾아야 되고 네. 설사 그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는 그건 또 별개의 그것은 또 문제고. 별개의 문제이고 아.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뽑은 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하냐. 아. 그것을 판단해서 설사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지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파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 각 지금- 단계별로 다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단계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인데 사실관계. 지금까지는 사실관계는 다 정리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뭐 저 전부 다 그냥 의논이 아니 됐었지 거기에 않습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구치소에.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장이니 또는 공수처가 기자들한테 일부 흘리는 내용들 네. 또는 야당 의원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흘러나온 내용들 네. 뭐 이런 것들만 침소봉대가 돼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방어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자꾸 공소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공소장은 그 원래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하는 그 네. 범죄 사실을 기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범죄 사실을 기재할 때는 예. 범죄 사실이 요건에 맞게 기재하는 거죠. 예를 네. 들어 살인죄라고 하면 누구를 언제 어디서 그 어떤 이유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살인했다. 네. 이것을 기재하고 그다음 개별적인 사실을 전부 공판 과정에서 네. 설명을 하고 이 탄핵 증거를 내세워서 반박을 하고 해서 가야 되는데 예. 점점 이 공소장을 뭐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그게 말입니까?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네. 그걸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 하거든요. 예. 판사가 공소 제기할 때까지도 판사는 완전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네. 그리고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예. 이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재판을 받는다 그것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재하라는 건데 이제 지금은 공소장에 워낙 많은 내용을 기재하다가 보니까 예. 피고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그
엊그저께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네. 자기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기가 마치 행위한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런 내용은 사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고 네.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기재를 해야 두 되는데. 가지 핵심 쟁점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느냐,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예, 그런데 네. 나는 그런 말 듣지도 않고 그런 말 진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치 이런 말을 한 것이고 그것처럼 기재되었다. 그런 말 대통령으로 들은 바 없다 나는. 예, 그러면 제3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모르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런 공소장인데 그 내용인데 이걸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결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자꾸 언론 보도에는 누구누구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확인되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마치 이거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자백한 것처럼 만들어지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고 저런 일까지 있었나 했는데 점점점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네. 저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증언 내용을 들어보면 또 합리적인 구석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또 이제 반대되는 언론에서는 저 사람이 말이야 검찰 수사나 공소장 내용하고 달리 와서 이야기했다.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대통령과 짜고 했을 거다. 아니면 또는 저 사람은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불리하니까 저런다. 자기 살궁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게 되니 예. 아직도 국민들은 저게 실제로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가? 저 사람 말이 진실인가? 이걸 자꾸 혼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내용, 네. 더 불리할 수 없는 내용이 전부 이제 보도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과정일 텐데 그나마 조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이었을 뿐 이제는 그 사실을 본격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다투는 그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은 그 사실에 따른 것들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란죄라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따져야 된다. 갈 길이 멀다 한마디로 그런 건데요. 이번 주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중간에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번 주 화요일하고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5차 변론, 오늘이 6차 변론입니다. 5차 변론 때 그제 세 사람이 나왔었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이제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707 특임단장 김현태라는 사람이 아침에 10시부터 나와서 이제 쭉 증언을 한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결론 어제 했었던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오늘 아침에 김현태 이 네 사람 일치된 점 하나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국회를 봉쇄하라는 말을 대통령으로 직접 들은 바는 없다. 라는 진술이 헌재에서 나와 있습니다.